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최대 시정 목표를 창원광역시 법안 국회 통과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다룰 첫 국회 상임위원회는 2달 가까이 연기되면서 통과 여부가 녹록지 않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7만 창원 시민은 광역시 승격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창원광역시를 홍보하기 위한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달부터 이 같은 TV 광고를 전국에 집중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거리 곳곳에도 창원광역시의 당위성을 날리는 홍보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 같은 광역시 홍보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만 15억 원, 광역시 관련 예산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공론화 시키고 이렇게 여론화 시켜가지고 법안에 좀 좋게 해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창원시의 움직임과는 달리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창원광역시 법안 처리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창원광역시법은 오는 15일쯤 국회 안행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정할지 여부를 다루기로 했지만 4월 임시회로 연기됐습니다. 경남의 다른 시군이 반대하는 데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전국 6개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또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5년간 3,200여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 전혀 안 될 거다. 이렇게 하기는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4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면서 창원광역시법 국회 처리가 더 어렵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연간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심정지로 사망하는데요. 주변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만 제대로 시행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3배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체험관을 방문한 직장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지 물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나니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20여 명 중 2명만 손을 듭니다. 군 복무 때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는 한 남성. 기도랑 혀가 들어간지 확인을 하고 명치에서 한 15cm 정도 내려서.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깊이는 아주 얕게 눌러서 심장에 전혀 자극이 되지 않았고요. 눌리는 위치는 심장보다 아래쪽을 눌렀고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응급처치법을 도입했습니다. 환자 반응 확인. 여보세요? 119에 신고. 119에 신고해 주시고. 가슴 압박 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처럼 심폐소생술이 익숙지 않은 일반인들은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가슴 압박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부담에서 자유로워져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을 할 수 있습니다. 1분에 100회의 속도로 5cm 깊이로 충분하게 가슴 압박만 해도 충분히 산소 공급이 돼서 소생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119 상황실에 전화해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설령 심폐소생술 방법을 모르더라도 전화를 끊지 않고 응급구조사의 지시에 따라만 하기만 하면 충분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결 쉬워진 심폐소생술.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6호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관광업계가 걱정이 큰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 관광업계도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박선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화장품 가게 40여 곳이 밀집한 부산 광복도.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가 부산항에 들어온 날이지만 가게마다 손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더니 최근 들어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게 관광버스도 주차 수도 줄었고요. 그리고 대량 구매라든지 구매 금액 자체도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덕에 지난해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부산 시내 면세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가품을 싹쓸이해가던 이른바 큰손 6허의 발길이 주춤해졌고 올해 부산을 찾으려던 크루즈도 벌써 40여 편 취소됐습니다. 고가 제품들을 많이 사가는 손님들이 사실 지금은 거의 안 들어오는 상황이죠. 저희도 사실 긴장은 다들 하고 있어요. 올해 부산이 목표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00만 명이었는데요. 일단 이 가운데 크루즈 관광객 수가 66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관광객 수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저가 관광에 대한 제재 조치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관광업계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 자체를 억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한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속절없이 줄어드는 중국인 관광객. 국내외 변수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내공 깊은 관광지가 되는 비결은 없는 걸까? 이제부터라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귤 맛을 더 달게 하기 위해 수확기를 늦춘 재배 방법과 어린이들의 맹인 안내견 수업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귤 재배로 유명한 일본 시모노세키시 토요우라 지역. 히토메볼의 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은 포장용 상자에 히토메볼의 귤을 차곡차곡 담고 귤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노송나무의 잎을 함께 넣었습니다. 히토메볼의 귤은 당도를 더 높이기 위해 일반 귤보다 수확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춥니다. 귤은 나뭇가지에 붙은 상태에서 익어 당도가 최고에 이릅니다. 재배할 때 뿌려주는 물의 양도 줄여 진한 귤 맛이 일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食べたら一目惚れという状態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に自信持ってます。もう大変美味しく出来上がってますんで、ぜひ皆さんに食べていただき。 히토메볼의 귤은 출하량이 10톤 정도에 그쳐 보통 귤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립니다. 하기시 하나오카 초등학교. 시각장애인 스에모토 에미코 씨가 강사로 초청돼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에는 안내견인 로사가 함께했습니다. 스에모토 씨는 시각장애인의 생활과 안내견인 로사의 역할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안내견을 만지면 안 되고 먹이를 줘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업에서는 맹인 안내견이 고속철도나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음식점에는 들어갈 수 없는 제도의 문제점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モド犬はいつも頑張っているなと思いました。モド犬を連れている人がおったら助けたいと思います。 이 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해마다 초청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한파가 물러났다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춥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영하 1도, 진주와 합천 영하 7도로 떨어졌고 기온은 낮부터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후를 지나면서 하늘빛은 흐려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지나겠고 강수 시점은 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질이 점차 나빠지겠고 미세먼지 농도 역시 올라가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김해 영하 2도, 창녕과 함안 영하 8도로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통영과 거제 10도, 창원 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부터 공기가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진주 영하 7도, 거창은 영하 9도로 출발해 한낮엔 남해와 사천 10도, 산청과 함양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0도 넘게 차이 나는 곳이 있겠고 대기 건조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 수건 사업인 반머리째 터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올해 $8천만 수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창녕군이 파격적인 출산 장려 지원책과 기업 유치, 귀농 귀촌 정책으로 7년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20일부터 10개월 동안 다문화 가정을 직접 찾아 부모 교육과 독서 코칭 등 자녀 생활 서비스를 합니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 졸업자를 35%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올해 정규직 신규 채용에서 35% 이상을 비수도권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인력 운영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대학 출신자에 대한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거제시 둔덕면과 이룸면에 25억 원을 투입해 해수 순환 여과식 양식시설을 구축합니다. 이 시설들은 양식작물을 여과해 재사용함으로써 바다로 나가는 환경 오염원을 줄이고 적조와 등 이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양식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또 양식장 폐각을 토양 개량제로 재활용하고 친환경 부표를 공급하는 데 각각 32억, 49억 원을 투입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